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금산의 하천. 지난달 이곳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얼핏 보기엔 잔잔한 하천 같지만 갑자기 깊어지거나 물살이 빨라지는 곳이 많은 겁니다. 대전의 한 하천에는 수심이 깊어 다슬기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래도 다슬기 잡이는 막기가 힘듭니다. 지금 물이 얕아갖고 사람들이 좀 와서 잡고 가족 단위로 와갖고 잡는 거니까. 2017년부터 3년 동안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지는 사고는 140건 넘게 발생했고 52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해에 14명 꼴입니다. 특히 사고의 80%는 비가 많은 여름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엔 평소 다슬기잡이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요. 육지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종아리가 다 잠길 만큼 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슬기만 보면서 이동하다가 수심을 착각하거나 물살에 휩쓸리거나 이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유속이 급격하게 변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 활동하시고 물에 들어갈 때에는 구명조끼나 안정용품을 꼭 착용하시고 다슬기잡이를 할 때는 하천의 지형을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해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하고 특히 밤에는 채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시 관평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1층 천장 단열재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건물은 2011년 준공돼 520가구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장마철 심해진 습기로 인해 천장이 하중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주차장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발주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160여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5월분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피해를 본 노동자는 160여 명, 밀린 임금만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세종시 교육청이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미래형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주한 캠퍼스 고등학교 신축 현장입니다. 공동 시공을 맡은 두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기성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까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이 밀리긴 처음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근데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골조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는데 지금 돈이 안 나와버리니까. 갈등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골조 등 일부 공정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시공사들이 기성금 청구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사항 불이행 여부 등 법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간 분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법적 책임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캠퍼스 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공정률은 약 40%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당초 목표인 내년 초 개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올해 2분기 대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액이 1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는 3,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 업체의 총 수주 금액은 2조 8,900억 원으로 1분기보다 117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전체 신축 공사장 수는 줄었지만 대형 공동주택공사와 둔곡, 신동지구 등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감소폭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마주한 소멸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하면 언뜻 농촌의 얘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중구와 동구가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건데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 태평동의 주택가입니다. 집 두 채가 나란히 비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두 집 모두 기존 거주자가 이사 간 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길게는 10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 빈집 있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라 이후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빈집도 있어 거기다. 2014년 26만 1,000명이던 대전 중구 인구는 연평균 4,000명씩 줄어 올해는 22만 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4%에서 23%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20만 명선을 위협받는 동구도 중구와 함께 소멸 위험에 진입했고 대덕구 역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조만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도심 지역들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정주 여건은 개선이 안 되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지역을 떠나가는 거죠. 해법으로는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과 일자리 확충이 꼽힙니다. 그러나 중구만 해도 있던 공공기관까지 유성구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총괄 정책팀을 해서 조직 개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과 계룡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렇듯 지역 소멸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게 됐는데요. 충남의 한 농촌 지역에서는 버려진 정미소나 주택을 그대로 이용해 추억과 감성을 살린 카페로 만드는 등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변신시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가까이 정미소로 쓰이다 7년 전 문을 닫은 공간. 쌀을 도정했던 기기들을 그대로 남긴 이색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추억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대화를 같이 시킨다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년 넘게 방치됐던 빈집은 카페로 꾸며지면서 MZ세대의 창업 공간이 됐습니다. 넓은 마당을 배경으로 옛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감성 카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가 많이 지역에 오는 게 좋다, 기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여기 와서 이런 카페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교와 정수장, 농협창고 같은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재활용이 이제는 농촌 마을 구석구석, 정미소와 빈집 등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공간이나 상점으로 변신을 꾀해 관광객, 나아가 지역 주민을 유입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지역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활의 또 다른 기반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농촌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이 온기를 머금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소멸 위기 극복에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당 창당을 주도할 생각이 있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의 정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역 정당은 구시대 유물이 된 지 오래라며 지역 분열을 초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조 의원이 충청권을 비주류로 해석하고 지역 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일축했다며 충청인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을 빚은 대전시 의회가 2차 투표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의원에 대한 2차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지만 1차 투표 때와 같이 찬성 11표, 무효 11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가 후보 신청을 다시 접수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구성 파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